네, 자, 요즘 같은 종목 장세에는 베팅의 순간 여러분들 주목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베팅의 순간의 첫 번째 종목은 한국 수출 포장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매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포장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주목을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차트 모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 수출 포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난주에 김민수 대표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가 이제 사석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사료 비료주들이 올라가니까 김민수 대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다음에 수산주다. 라고 얘기했더니 수산주가 또 올라왔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잘 맞췄다. 그 수산주 다음에 뭐냐 그랬더니 포장재일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수출 포장이라든지 다양한 포장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라임은 뭐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증권계에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료라는 것이 어떠한 트리거로 올라가든지 간에 뭐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올라가든지 간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대치제 개념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수산주까지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인데 세트로 움직이고.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개념. 지금 수산주들이 간헐적으로 올라갑니다만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내피셜 중심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포장재에 주목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의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수출 포장물 필두로 한 이런 물론 이제 물류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강자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수출 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모양을 본다라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잘 보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트가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바닥에서 상승한 이후에 1차 상승하면서 서서히 좀 들어주는 모습들, 최근에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저에는 작년도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작년도 실적에 대한 어떤 확정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지금 현재 다양한 어떤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뭐 물류라든지 뭐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좋은 것들은 높아진 원재료 가격을 판매가에 전이가 가능한 기업이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앞서도 소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얼마 전까지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높아진 그 원가를 과연 소비자가로 전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뭐 LG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간 배터리 가격을 다 우리가 떠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도 이 기업도 지금 높아진 원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이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보게 된다라면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화면 좀 작을 테니까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차트가 지금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모습. 여기에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의 계속해서 유지.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트렌드에 지금 맞춰진 주식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삼박자가 두루 갖춰진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기 민감주냐 소외주냐 막 이런 테마주냐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주식들은 묵직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잘 캐치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수출 포장 2% 넘게 오른 25,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일 연속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보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살짝 빠졌다가 그러니까 지난 주반에 살짝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보면 상당히 좀 뭐 제가 봐도 일봉으로 봐도 이거는 뭐 매력적인 차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얼마 보십니까? 목표가는 27,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베팅의 순간은 삼성물산입니다.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왜 제가 삼성물산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 현재 지금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자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삼성물산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걱정을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삼성 회사채라면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이 업계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량 채권이라고 그렇죠. 좀 인정을 받는 것들이죠. 이번에 삼성물산이 그 채권을 ESG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한 3천억 정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흥행에 성공할 것이냐라고 봤는데 3천억 발행하는데 한 8천억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천억까지 괜찮았네요. 늘리겠다라고 예.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측에서 받고자 하는 금리를 초과해서 또 받아내는 그런 기업을 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또 여러분들 보면 국민연금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발표가 났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과연 어떠한 트리거가 되느냐라는데 삼성물산이 한 5천억이라는 자금을 이제 받아와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ESG 투자 다양하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삼성물산이 자금을 잘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선제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초기죠. 이제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금리 인상기와 채권 가격을 볼 때 리볼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만기 때 상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계속 리볼빙을 해서 이어가는데 네. 리볼빙을 할 때마다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리볼빙 물량이 아니고 3년 만에 처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부담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3천억이라는 규모지 않아요. 5천억이죠. 5천억이라는 규모 자체가 삼성물산 전체적인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데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물산의 어떤 투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얻어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사채 발행 성공이 삼성물산 앞으로 어떤 기업의 새로운 투자에 어떤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1분만 재무제표 공부하고 넘어갈까요? 1분이요? 예, 1분만. 예. 너무 길게. 자, 그러면 삼성물산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좋을까요?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예.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회사채는 예. 이자가 나가고 유상증자는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것 같아요. 근데 왜 예. 회사채를 발행하냐는데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상증자가 더 비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 시중금리를 주잖아요. 시중금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상환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순간 이거는 평생 이 감자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더 높은 비용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참여할 때 은행금리랑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물산에 내가 투자를 해서 은행금리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는 이상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하죠. 차라리 그렇죠. 은행에다 예금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보다 그 고객 자금 조달에 있어서 더 좋다. 아니요. 자금 조달은 유상증자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유상증자를 하는 주주들한테 높은 요구 수익률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자가 안 나가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더 세다. 이게 대학원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채 발행 성공이 주가 상승에도 기여를 합니까? 보통? 근데 뭐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금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네.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양한 이제 ESG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삼성물산에 있어서의 주가 향배도 이제 뭐 상속세 문제가 다 끝났고 삼성도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배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때가 됐다. 지금 주가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작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 여기서 얘기할 때 주가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뒤로 40%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당장 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필히 넣어놓으시고요. 움직임들을 한번 관찰하실 필요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회사의 어떤 성장을 위한 토양, 뭐랄까 자금 마련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기사에 이제 대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살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좋아요.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의 1분 공부 삼성물산 얼마까지 보세요?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베팅 종목도 상당한 관심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예. 오늘 뭐 생각보다 뭐 주가가 좀 뭐 많이 빠진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이제 좀 되면서 예. 미국 시장에 있어서 부담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정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좀 개념들 하는데 지금 이제 독일이 지금 폴란드죠. 폴란드가 탈러시아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를 이제 배격하겠다. 폴란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이제 가장 가깝죠. 러시아 바로 붙어 있죠. 국경이. 이제 정확히 거의 그럴 겁니다. 국경이 바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유가가 쉽게 내려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려했었던 현실. 저도 지금 뭐 기름 넣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뭐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유가가 120달러, 100달러 해도 피부를 안 와닿아요. 근데 기름을 넣을 때마다 이게 현실로 진짜 다가온다라는 거죠. 정말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기름값뿐만 아니라 물가도 너무 네, 올라가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후배들 부분들인데 밥을 사줄 수가 없어요. 예, 후배들 밥을 못 사. 저희 하여튼 고충을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뭐 농담이지만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S-오일이라는 것들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기업들의 다양한 어떤 원가 부담에서 트리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오늘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조정 이후에 한번 또 한 차례 또 상승 트렌드를 노려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오일 주식을 사서 밥 사주고 기름값 하는데 좀 기여를 해야겠네요. 얼마까지 보십니까? 목표 주가는 12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음봉이 길어서 네. 다들 심리가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국제유가의 상승은 추세일 것이다라는 대전제로 이 종목을 보셨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자, 베팅의 순간 저희 마지막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베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산업개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예, 굉장히 예, 이제 예, 주가가 영업 양봉이 정지가 나오면서 나왔죠. 예. 뭐 사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뭐 어제 모 라디오에서 긴급 연락이 와서 산업개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쪽 질문이 이렇게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겠느냐.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간을 좀 소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뭔가 있을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저는 우리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경제학에서 인간은 모두 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 가설이라는 어떤 그런 이론이 통용이 됐었고요. 노벨 경제학상 받는 분도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분들은 의외로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경제 심리학을 하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 봤더니 인간의 행동은 비이성적이더라라고 해서 경제 심리학자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봤던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박세영 아나운서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30만 원 하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돈을 나눠줬잖아요. 똑같이 30만 원 갔을 때 그 돈이 이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돈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 3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그냥 다 녹아 들어갔죠.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후배들 밥 사주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사고 싶었던 거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돈인데 예.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가 다르다는 거죠. 가치가 다르죠. 그 돈을 그렇죠. 대하는 그게 가치가. 이제 인간이 보니까 예. 비이성적이다라는 얘기인데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니까 다른 해석들이 좀 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안랩 같은 경우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살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왜 사지? 그렇죠. 뭔가 특별한 뭔가 있을 보안주에 대한 거다. 재평가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먹튀로 끝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 매매였죠. 네, 예. 현산업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해 트리거를 잡지 말자. 자, 이제 냉정히 시각을 보죠. 어제자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거 과정에서 사람이 좀 인명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짓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철거하던 과정에서 인명사고로 인해서 8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8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라는 것은 8개월 동안 신규로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아파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수주를 해온 것은 다 진행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있는 두 번째 파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아파트가 무너진 거죠. 지금 주총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일부 뭐 손실 부담금을 잡았다, 재무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그 등록 말소를 요청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 그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지금 하는 게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뭐 인명사고가 났냐 아니라 만약 등록 말소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소송을 그 행정처분을 미룰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쓸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카드죠. 그래서 버틴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를 봤을 때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거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태껏 그런 사례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광주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는 공무원들이고 이걸 내리는 서울시장은 정치인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광주에서 민심이 안 좋은데 서울시장이 이걸 내린다? 이걸 또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도 다양한 지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 부담으로 떠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업계에서.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여러분 손절하셔야 됩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뭐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주식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는 신규로 들어가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손실이 커졌을 텐데요. 저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에서 적절하게 빠져나오시는 것이 여러분들 정신 건강이라든지 계좌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좀 냉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는 오히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상승의 네. 재료가 됐는데 뭐 생각보다 처분이 약하다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저희 차영주 소장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베팅의 순간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